오는 국정감사에 충청북도에는 벌써 300건이 넘는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의대 증원 문제, 산하 기관장들의 잇단 비위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단제고의 첫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평균 2대1을 기록했습니다.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단제고가 대학 입시라는 현실 속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소 뿌리에 혹이 생겨 생육을 저해야 하는 뿌리옥병이 청주의 애호박 농가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염성은 강한데 마땅한 약제가 없다 보니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옥화 자연휴양림 캠핑장에서 청정자연 속 더 맛있는 캠프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캠핑족들에게 지역 농산물과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달 충청북도와 충북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벌써 300건이 넘는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송 참사와 의대 증원 문제, 충북 산하기관장들의 잇따른 비위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충청북도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오송 참사입니다. 지난해 참사 수습을 이유로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던 만큼 올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정비와 김영환 지사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가장 많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의 감사 이후 행안 위원들은 궁평이 지하차도를 직접 방문하고 충북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갑니다.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대의 의대 증원이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이를 감당할 인프라와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 일부 의원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김영환 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산하기관장의 잇따른 비위 의혹과 함께 보수 성향의 부지사 산하기관장 선임 과정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충북의 재정 자립도가 3년간 4%포인트 하락하며 충청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 충북형 공공배달앱이 3년 만에 예산과 주문 건수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도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대출과 화장실 비상벨 설치, 버스 사업자의 재정 지원 현황 등 지금까지 이미 300건 이상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청주지검과 청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튿날에는 충북대학교와 충북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단제 고등학교의 첫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평균 2대1을 기록했습니다. 단제고는 충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하면서 과연 신입생 모집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일단 첫 출발은 무난하게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옛 가덕중학교를 전면 개보수해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단제고등학교. 전임 김병우 교육감 당시 사회와 역사교육 중심의 대안학교로 설계됐지만 윤건현 교육감 취임 후 개교를 일른 늦추면서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교육 방향과 과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충북교육청이 최근 1학년 신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남녀 16명씩 동수로 총 32명을 선발하는데 남학생은 26명, 여학생은 38명이 지원하면서 첫 신입생 평균 경쟁률은 2대1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전형별로 보면 일반 전형 지원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특히 여학생은 3.75대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가덕, 문희, 미원, 현도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우선 전형은 미달했고 사회 통합 전형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는 청주 지역 학생들이 78%를 차지했고 내신 성적은 중상위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단제고 교육과정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토의토론 중심 수업이나 100%에 가까운 논서 수령 평가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런 점에 동의하신 학생 학부모들께서 많이 호응하셨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토의와 토론, 글쓰기, 발표형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12월에는 2학년 전입생 32명을 선발합니다. 충북교육청은 단제고의 내년 개교 시점부터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7년에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는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교육 대전환의 화두로 떠오른 IB 프로그램이 대학 입시라는 현실 속에서 과연 고교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을지 단제고의 미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채소 뿌리에 혹이 생겨 생육을 저해하는 뿌리 혹병이 청주의 애호박 농가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방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약제가 없어 농가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시기 청주는 애호박의 전국적인 주산지인데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재배 농가입니다. 호박 줄기와 잎이 누렇게 변하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달려있어야 할 애호박은 아예 보이지 않고 뿌리 곳곳에는 작은 알갱이들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뿌리에 붙은 알갱이들이 식물의 수분과 영양분을 빼앗아 생육을 저해하는 뿌리혹병에 감염된 겁니다. 원뿌리에서는 없고 실뿌리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지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처음이에요. 주로 배추나 사과 등에 발병하는데 애호박과 같은 박과류 작물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염된 애호박은 정상 크기의 3분의 1밖에 자라지 못하고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뿌리혹병은 토양 안에 수년 동안 생존해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한 번 걸리면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무엇보다 애호박에서의 감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아직까지 등록된 약제가 없는 상태. 특히 이번에 발병된 옥산 지역은 침수로 토양 수분 함량이 많고 기온도 높아 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감염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이제 밖에 잔존하고 있던 병원균들이 유입이 돼서 토양 오염을 조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된 농약이 없어서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방제하기가 좀 힘든. 청주 농업기술원은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방제약제 등록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가 옥화 자연휴양림 캠핑장에서 오늘부터 2박 3일간 청정 자연 속 더 맛있는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미원면과 같은 이름의 조미료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전국의 캠핑족들에게 지역 농산물과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9개의 비경을 간직한 청주 옥화 자연휴양림이 수십 개의 캠핑용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2박 3일간 80개 팀이 참여하는 청정자연 속 더 맛있는 캠프입니다. 달천 주변으로 숲과 기암괴석이 만든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에 캠핑족들은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앞에 물 흐르는 곳도 아까 살짝 올라오면서 봤는데 너무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정말 가만히 와서 이게 이제 가을 시작되는 그런 쪽에서 낙엽 날리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 지역의 청정 농산물이 차려진 부스에서는 쌀과 과일, 채소를 10만 원 상당의 무료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역의 농산물을 알릴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캠핑 해주시니까 우리 농산물을 알려주고 또 판매까지 해주시니까 고마운 거죠. 청주시는 미원면과 같은 이름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상생 협약을 통해 캠핑용 장류와 소스 등 20여 종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미원면의 자연 환경과 미원면 농산물을 알리고 저희 회사의 맛있는 제품들과 함께 더 맛있는 캠핑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미원면의 농산물과 식품회사 제품을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쿠킹 클래스는 인기 만점입니다. 미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꾸준히 이어져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식품회사가 마련한 동반 성장 모델이 기업에는 제품 홍보를,
지역에는 농산물과 관광 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근대유산의 가치를 미처 깨닫기 전 지역의 많은 산업유산들이 개발 논리 앞에 사라졌었는데요. 그나마 남아있던 오래되고 낡은 공간들이 문화 콘텐츠를 담아내며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영도 무량장 주변의 낡은 건물들 가운데 통창 하나가 눈에 띕니다. 보세 창고라는 지워질 듯한 글귀가 과거의 쓰임을 짐작케 하는 건물. 골조는 그대로지만 안에는 감각적인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자재들인데 이걸 뜯어서 저기다 가공해서 붙인 겁니다. 붙인 거네요. 네네. 그래서 살리신 거네요. 네, 이게 이 지붕이 있던 이 역사가 저 벽에 붙는 걸 그대로 가져가려고. 방문객들은 창밖에 수리를 받는 대형 선박을 바라보며 차 한잔을 합니다. 독특한 공간의 매력에 다양한 모임과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카페와 붙은 옛 선박 수리 공장 건물 3동은 보다 날 것 그대로입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은 디제잉 파티와 작품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을까?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서 저는 이게 잘 보존돼서 이 안에다가 컨텐츠를 계속 집어넣어서 컨텐츠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되는 부산항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제1부두. 1970년대 지어진 4천여 제곱미터의 옛 물류창고도 전시공간으로 인기입니다. 2년 전 부산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올해엔 부산국제사진제에 이어 부산미술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미술제가 한 공간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마땅한 대형 전시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컸던 지역 미술인들이 감격스러워할 정도입니다. 장소에 대한 그런 소중함도 각자가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이 큰 장소에서 우리가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부산 미술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자. 방치돼 있던 지역의 산업유산들이 보존을 통한 문화적 재생으로 새로운 지역의 미래 가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활용이 오히려 지역 경제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한의 가치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저는 현상이고 또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충청권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그리고 국립대 병원이 오는 18일 충북대학교에서 국감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뒤 오후 3시부터 충북대와 충북대병원,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입니다. 특히 점심 후에는 의학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 의대 사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감사는 김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충주시 중앙탄몇 용전리 일원 2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법현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충주시는 충청북도의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현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 준공 목표로 1,015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 시행은 충주시와 SK 에코플랜트, 삼원산업개발, IBK 투자증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맡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 공예 전시회 호모 파베르에서 고혜정 작가가 최우수 작가로 선정됐습니다. 2023 청주 국제공예 공모전에서 더 위시스로 대상을 수상한 고혜정 작가는 현지 관람객 15만 명의 투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호모 파베르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켈란젤로 재단이 공예 문화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행사로 국내 작가가 최우수작으로 뽑힌 건 처음입니다. 2024 사진충북 전시회가 오늘 청주시립미술관 오창관에서 개막돼 오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충북을 기록하다의 주제전과 지금 충북의 사진가들 단체전, 사진가의 서재 특별전과 작가와의 만남이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카페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 정우택 전 의원을 알선수재,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윤갑근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 정 전 의원의 보좌진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 사업에 특정업자가 납품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영동군 의원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이 재판을 받은 A씨의 배우자 B씨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씨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경감됐습니다. 청주시는 율량동 내 율봉 근린공원 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처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원에 유입되는 훼손된 시냇물을 복원해 생태계류 습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맹꽁이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생태 체험 공간을 만들 방침입니다. 시는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12월 말까지 복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이 개관 5달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은 지난 5월 문을 연 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한 주 평균 10,000명 가까이가 방문해 충북 내수면 대표 관광지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괴산군 대덕리 충북 수산파크 내에 위치한 충북 아쿠아리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06종 4,600여 마리의 토종과 외래, 담수어, 관상어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충청북도와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의대 증원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또 맹탕 국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